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요 며칠 가을비가 내리면서 흐렸는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정말 완연한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원주 낮 기온 23도로 역시 선선한 가을 날씨 되겠고요. 하지만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주말 휴일 동안은 또 내내 맑고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휴일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원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어떤 그 항목들이 측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연평은행 온택트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온택트. 온라인으로 접촉한다, 뭐 이런 그 뜻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죠. 9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에 그쳐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면서 원주의 황든생활치료시설 운영이 잠정 유보되었습니다. 도는 지난 8월에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일일 확진자가 21명까지 발생하다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수가 급감하면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는 총 29명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장했던 원주시 농업인 스낵시장이 25일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14일에 스낵시장의 부분 개장에 이어서 어제부터 전면 개장했습니다. 또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시음, 시식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감 생활했던 고 지학슨 주교가 4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지학슨 주교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사회 안정망의 강화를 위해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또 원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또 이제 심사 심의 과정이 진행될 텐데요. 오늘 또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차 추경이 이번에 제출된 겁니까? 네네. 3차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뭐 전에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 그만큼 뭐 요즘 시기가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또 추경 예산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3차 추경이 이래 보면 19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1924억, 뭐 거의 2천억 원 정도 되는군요. 예. 이게 뭐 본 예산에 비해서도요, 상당히 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결국 이번 추경 예산이 경제 위기 극복, 또 사회 안정망 강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이번에 맞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들,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네, 잘 알다시피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각종 뭐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사업, 또 건설 사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의 희망 일자리 사업에 57억, 코로나 또 고용 대응 특별 지원금에 9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9억,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사업에 5억,
그런 게 편성됐습니다. 예. 뭐 일자리 창출에 또 많은 예산이 좀 배분돼 있습니다만은 또 어떠한 일자리냐, 좀 이런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네, 계획에 수립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울러 9월 말부로 개통되는 무시동 만종간 서부순환도로 개설 및 중앙공원 제2구역 조성 사업 또 건설 사업 부분에도 총 약 540억 원 규모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만은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SOC 사업에도 좀 박차를 가하면서 예. 좀 밀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계속 진행시키면서 또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건설 근로자들 좀 예, 일자리 예. 창출도 좀 노리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예, 예. 예. 자, 또 이제 사회 안전망이죠.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또 취약계층 지원 이런 그 내용들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최장기간 장마와 이제 태풍 영향으로 자연 재해가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만은 재난 대비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예산 편성에는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사업 1억,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2억,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 또 3억, 각종 질병 예방 사업에 한 총 9억 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1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사업들 다 우리가 또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큰 틀에서 예.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이 필요한 부분에 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2천억 원 가까운 추경 재원 이게 또 이 재정 압박으로 나중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일부 간연 유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네. 또 이런 것이 이제 취소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채 발행은 한 70억 원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예, 간영관광지 관련해서 예, 70억 원 예.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예. 하고 예,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지방채 발행 안 하더라도요. 예, 예. 여러 가지 또 예산 전용을 해서 좀 가능하다라는 예, 것이로군요. 예, 예. 그럼 이게 그 의회에 이제 제출된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지난 9월 14일부터 이제 제220회 이제 임시회가 이제 개하고 이미 상임위원회는 이제 끝나고 이제 예산 결산위원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또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네. 이제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또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원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들은 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집행기관하고 저희들이 예. 의장님 좀 개인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면밀히 일전에 이 견해를 이제 말씀드렸고 어차피 이 긴급 재난금을 우리 원주 시민들한테 취약계층 어려운 부분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예, 예. 그때 이제 지급한 것처럼 모든 시민들 좀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없지만은 예. 어렵고 힘든 분들은 지급을 빨리 추석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런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또 3차 추경안에 이제 포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의회에서 뭐 언제쯤이면 다 이제 논의가 마무리되고 또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도 될까요? 이제 다음 주 24일 날 이제
제 3차 추경은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예산 추경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예.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 예. 이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뭐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예. 어떤 사업이고 도대체 뭐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도를 만든다는데 이게 예, 예. 타당한 건지 뭐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뭐 관광 단지 개발 사업입니까? 뭐 어떤 단지죠 이게?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전통 문화가 담긴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한옥마을이 현재 지금 추진하는데도 그 특혜를 일부 얘기했지만 이제 상세히 뒤다 보면 네, 그 마을 그 마을 분들의 그 도로 진입을 예, 해서 이제 도로를 이제 개설해 주는 것이 한 50% 되고요. 네, 예, 전반적으로 특혜 지역을 이제 보면 경사도가 높아서 도저히 그것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떤 네. 그 말장난으로 제가 특혜를 하지 가령 우리 호전면 용곡리 칠봉 서원도 지금 이제 복원 사업을 하는데 네, 이것이 뭔가 문화적인 게 담기고 예, 또 전주에 있는 마을처럼 보다는 좀 더 그걸 살아있는 한옥마을로 해서 네. 경제성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네, 한옥마을이 아까 제가 네. 이제 질문을 처음 드렸습니다만은 뭐 하나의 어떤 관광단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한옥마을의 그 집들을 각자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까? 이게 개념이 어떤 건가요? 그건 이제 뭐 한옥마을을 몇십 채 짓는데 그 내용에 이제 내용물은 아직 이제 결정된 바가 없고 예, 이제 그 한옥마을을 이제 조성하는 차원에서 예, 세밀하게 의회에서도 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허. 살아있는 한옥마을로 내용을 좀 잘 만들어서 예. 경제성, 관광성, 문화성을 접목시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럼 분양으로 하는 것인지 관광단지화로 만든다는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민자니까 민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좋은 이제 대안을 민자하고 이제 협의하고 제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진입도로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가 책정된 거죠? 10억인데 사실상 그 마을 안길 때문에 한 5억은 이제 그 예. 마을 분들한테 할애하는 거고 어허. 한 5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느냐 제가 그걸 그 마을 여쭤보려고 분들이 했습니다. 사실 계시는 민원 사업이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어요. 반대 예, 입장도 예. 갖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조만간 다음 주쯤에 이 야당 의원들의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제가 꼭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저희 원주시 의회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어렵고 힘든 서민들 취약계층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정부에서 손을 안 대지만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 개선, 네. 금융정책 개선 건의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희망찬 내년도에는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환경이 문제인데 예. 환경보호 연구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예, 또 예.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예. 부분들 예. 어떤 내용인지 또 따로 예. 연결해서 저희가 또 말씀 듣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시회 유석연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어제 연탄은행 온택트 재개식을 열고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재개식 현장, 아무래도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소수 인원으로 제한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연탄 기부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어 왔죠? 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지난 2002년 연탄은행을 설립했는데요. 에너지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연탄은행 사업은 현재 원주시를 포함해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의 31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18년부터는 연탄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와 난방비 후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줄고 있는 연탄 소비 계층을 대신해서 난방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장당 100원 해서 한 장에 800원 했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근로 활동 거의 힘들어요. 연탄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연탄은행 대표들과 함께 또 봉사자들 해서 청와대 앞에서 연탄 가격 동결 정말 외롭게 외쳤어요. 영하 20도 가까이 추운 날씨에 홀로 외롭게 릴레이 시위를 해서 작년도에 연탄 가격 동결을 끌어냈고 2008년 2010년에도 연탄 가격 동결을 끌어내서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가격 동결 운동도 해와서 전국 전화번호는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오셔서 후원도 하시고 또 카드 후원도 있고 또 계좌 후원도 있으니까 홈페이지장에 소개되어 있어서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연탄 기부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죠? 연탄은행 재개식을 또 진행했군요. 네,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어제 복지관 마당에서 연탄은행 재개식을 진행했는데요. 재개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인원만 참가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으로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기부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부터 연탄 기부가 중단돼 전국의 10만 가구의 에너지 빈곤층이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연탄 기부가 154만 장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3만 장으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올해 연탄 후원 목표량의 13%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탄은행의 자원봉사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53%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어제 연탄은행 재개식에서는 어르신 3가정에 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는데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올해 사랑의 연탄 250만 장 나눔을 목표로 전국 2만여 가구에 연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연탄 같은 경우에는 배달도 해야 되고 봉사자들도 모이셔야 되고 후원도 있어야 가능한 건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봉사자도 전멸하다시피 했고 후원도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한 57% 이상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잘 준비하고 체온도 이렇게 체크해서 몇 사람들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면 온라인상에서 이런 나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택트 재개식을 하게 됐고요. 그 온택트 하면 이제 거리두기인데 이제 온하면 이제 서로 가까이 해서 시작한다. 커피 한 잔에 연탄 5장 되는데 커피 한 잔만 아껴도 하루를 따뜻하게 지내는 연탄 5장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이웃들을 살피면 추운 대한민국이 따뜻하지 않을까 그럽니다. 네, 이 강원도 지역은 특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면서요. 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2만 2천여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전국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비율도 강원도가 높았습니다.
강원 지역의 전체 가구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3%로 전국 평균보다 7배나 많았는데요. 강원도는 차상위 계층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동시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올해 연탄 가격은 동결됐지만 겨울철 연탄 지원에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연탄은행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로 에너지 빈곤층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의 문화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성동에 역전시장이 있는데 여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코로나19로 창작 활동의 기회를 잃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주관해서 회화, 조각, 스트리트 아트, 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원주시는 4억 원을 투입해서 학성동 역전시장을 대상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공모는 희망하는 작가, 팀, 대표자, 또 행정 지원 인력 등 37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서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지원하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3년간 원주시가 보유하는데 이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학성동과 중앙동, 원인동 등 이제 그 구도심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 또 하나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역도 올해 말이면 폐쇄가 되고요. 네. 학성동 지역 정말 찾아가서 보고 싶은 그런 곳으로 좀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이죠. 문화재청이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400건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 강원도 내 문화재 사업이 36건 포함되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선정된 겁니까? 네, 문화재청이 선정한 내년도 도내 문화재 활용 사업을 보면 이 생생문화재 사업 경우 원주 매진홍학과 생기북덕 생생문화재 마을 만들기, 또 원주 안심사판 재진원집에서의 이 목판본 사파를 활용한 전통 판화학교, 또 법산사지 지광국사 현목탑을 나를 포함해서 18건이 선정됐습니다. 또 한교 서원문화재로는 필기론 향교생활 원주학 향교 등 도내 9곳이 선정됐고 문화재 야행 사업으로 원주, 춘천, 강릉 지역의 문화재 야행, 또 전통 산사문화재로 원주 구룡사와 평창 월정사 등 5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내년도 강원도 내 곳곳에서도 이제 훌륭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또 강원문화재단이 예술인들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술인의 복지 및 문화예술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본격 시행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강원도형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재난 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고 또 다양한 수혜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에 활용 가능한 강원도 예술인 DB 구축, 또 강원도 예술인들의 생활 및 복지 수준 등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인데요. 도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도내 예술인 대상 전수조사로 기존의 기초지자체와 문화재단, 또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술인 DB 외에 지원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 또 원로 예술인들까지 확대해서 발굴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은 기존의 기초지자체나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조사들을 기초로 도내 예술인들의 정확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예술인들의 복지와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예술인들 평소에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좀 악화되고 있죠.
또 이분들을 위한 정확한 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 이전에 이 정확한 또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좀 정확하게 좀 현황 파악이 좀 됐어요.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고요. 자, 9월 18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김유진, 기술의 한대희였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